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집값의 10%만 부담하면요, 10년 뒤에 내 집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건설업계에서는요, 임차에게만 유리한 사업 구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이고 또 미분양 같은 손실을 피할 수 없어서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 역시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최신 부동산 소식들 얻어가시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식 소장님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 얼마만큼 오르고 있는지 좀 추이를 살펴주신다고 하고 혹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약 가점 관련된 이야기도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몇 년간 이제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폭이 실감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초월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시장, 수도권, 서울 이걸 좀 막론하고 여러 지역들이 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문이 비좁다 보니까 청약 당첨 확률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마저도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이런 것들 수치 한번 보고요.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8년치를 잡아보면 2013년도부터 보게 되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13년도에 1,936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2021년도 4월 달 기준입니다. 4,482만 원이니까 약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평균치가 2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은 1,368만 원에서 2,815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땐 1,070만 원에서 1,983만 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초과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79만 원이었던 현재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1,384만 원. 이것도 약 한 1.5배,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655만 원에서 822만 원대, 거의 1,000만 원대 육박을 하는 수치로 올랐다.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지방시장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국 아파트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구간별로 봤을 때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3년, 4년 정도 보게 되면 저 구간이 이제 A 구간인데요. A 구간에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면 5개 광역시입니다. 5개 광역시가 2014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좀 많이 올랐다.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1단계라든가 아니면 현재 산학연 정책 단계, 또 연구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종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이 더불어서 오르면서 5개 광역시 증가율이 뚜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구간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현재 정부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집중 현상의 5대 광역시는 증가폭이 5대 광역시는 조금 더 증가폭이 감소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증가폭이 감소가 됐다. 기타 지방은 조금 떨어진 편입니다. 기타 지방은 좀 떨어진 편이고요. 2019년도까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C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2019년도 말부터 현재 2021년도 4월 달까지 서울 지방 구분 없이 전 지역에 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또 저금리 유동성 증가라든가 주택 공급량이 위축됐다라든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대체주택이 없다 보니 아파트 값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량과 저금리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정책적인 또 어떤 실기라든가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같이 연동되면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정말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5억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입니다. 평균 가격이. 그게 2020년도 9월 달에 딱 10억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딱 2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짜리 아파트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약간 외곽이나 서울 지역에서도 변두리 지역을 가지 않으면 이 정도 가격도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권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곡선이 2018, 19, 20까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번 정부 말기에 더 접어들면서 작년부터 해서 정말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전국 평균,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실제 2013년도 대비 132%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이. 수도권 지역은 106%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85%. 그다음에 5개 광역시가 78%, 기타 지방이 26%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은 8년 사이에 거의 2배, 기본이 2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억짜리는 20억이 된 거고요. 7억짜리는 14억에서 15억이 된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들, 구매 능력 치수가 더욱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사기가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봤을 때 정말 집값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졌겠죠. 또 리스크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줄 테고요. 평균 수익률이 현재 서울 지역이 11.2.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리스크 표준 편차로 해서 변동의 외부 영향이나 정책적인 거나 부동산 소비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을 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7.1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도 서울 지역이 1.6, 위험 대비 수익률이 1.6입니다. 기타 지방 수익 차이는 이제 서울과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3.6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이 1.3, 전국 아파트가 1.3, 그다음에 5개 광역시가 1.2, 그다음에 기타 지방이 0.4.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리스크보다도 수익률이 더 크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떨어질 염려는 없구나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거나 정말로 집값이 정말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특히 매수자 같은 경우는 매수자 우위 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도 매수자가 그만큼 현재 대기 수요자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은 정말로 지금이 최대치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출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 정말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약 시장이 워낙 또 이 관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가 높아졌죠. 그래서 점수가 높지 않으면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우선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 뭐 영순위, 1순위 당첨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최저 당첨 가점이 실제로 57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59점 정도는 돼야지 당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당첨 가점이 64점. 그랬을 때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이 57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점제 만점은 84점이죠.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35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1명 포함해서 부양 가족 2명인 30대 같은 경우 자녀 1명 포함해서 부양 가족이 2명, 3인 가족이죠. 최대 청약 가점이 52점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대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하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5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57점보다 낮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 청약 당점 커트라인이 35점이었습니다. 그걸 이번 정부에서 바꾼 거죠. 그게 이제 57점으로 평균 57점으로 높아진 거고요. 평균 당첨 커트라인이 보통 35점이었던 거를 57점으로 높아진 거고요. 청약 수요자가 22점을 획득을 하려면 말 그대로 평균치는 돼야지, 최저 당첨 정도는 돼야지 내가 당첨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최저 당첨까지 하려면 무주택 기간이 10년, 근데 청약 통장 저축 기간이 15년 이상을 해도 모자랍니다. 15년 이상을 해도 그래도 17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통장을 통해서, 청약 통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무주택 기간부터 해서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현재 내 소득에 대비해서 쭉 이제 집을 사기 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매진해 나갔었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 30대들이 집을 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임대시장으로 현재 몰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한 반포 경남 아파트하고 신반포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가가 보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반포 현재 데일리 마크로 리버 파크와 리버뷰 그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46평방미터의 평균 경쟁률이 1873.5대 1. 그리고 평균 당첨 가점이 74.5점, 최고 당첨이 76점이고요. 실제적으로 평수를 볼 때 소형 평수에 그만큼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2, 3인 가족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도 경쟁률은 보통 400대에서 1800대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세대에 몰린 거냐면요. 일반 분양이 224세대밖에 안 됩니다. 224세대에 몰린 경쟁률이 저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현역 청약 가점, 평균 가점 봤을 때 평균은 59점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70점이 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받는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10억 이상의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굉장한 로또 아파트였다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더 가세되고 그만큼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지역을 청약 때문에 몰려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주요 도시를 보게 되면 경기도 지역의 김포, 남양주부터 해서 수원, 안산, 안양부터 용인, 의정부, 파주, 가평, 양주, 양평까지 쭉 봤을 때 평균 청약 커트라인이 성남 지역이 66.1%, 66.1점, 그다음에 김포 지역이 56.8점, 그다음에 남양주가 52점, 그다음에 부천이 26.9점. 지금 보시게 되면 안양, 그다음에 파주가 그래도 48.2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도 이제 많은 변화를 또 겪으면서 그 주변의 경쟁률이 또 청약 커트라인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양주라든가 양평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20대에서 30대 정도 머물러 있는데 나머지 지역 특히 이제 성남이라든가 김포,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파주 이런 지역들이 좀 강세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제 특히 이제 청약 경쟁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커트라인이 높다는 얘기는. 그래서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요 근래 이제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그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계속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나 돼야 이제 공급량이 확대가 되면서 입주 물량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텐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사기 위한 조건들,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국, 특히나 서울 아파트값 무섭게 치솟고 있고요. 게다가 청약 가점이 되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 좀 알아봤습니다. 나는 좀 어렵겠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투자할 만한 지역, 전략 세우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자, 주택의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 길라잡이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서초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부근인데 입지적인 이야기도 궁금하고, 자, 강남권의 주택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 함께 한번 만나볼까요? 네, 2030 젊은 세대들이 이제 청약 시장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강남 서초 같은 입지 좋은 지역에 교육이라든가 교통 여건, 주변 환경들 좋은 지역에 다세대 주택, 특히 빌라 같은 신축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뭐 나름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한번 용이하게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위치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전철역으로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가운데 축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까지도 차량으로 한 3, 4분 정도 거리, 그리고 경부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그 주변에 또 환경적인 여건이 변화가 생기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서초 사동 방백권역과 강남 역삼 도곡 대치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서초면 RNCD 업무단지와 연결되는 양재IC 주변.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지역들은 굉장히 그만큼 또 업무시설과 연결된 부분과 각종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 이제 법원단지라든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단지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 요인으로는 이제 학군이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잠재 수요들이 계속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제 경쟁도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센트럴시티부터 세비섬, 또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는 서초구에서 예술의 공간들을 굉장히 확대하는 걸 또 중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만들어 두고 또 그 주변에 또 특화된 상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상권들, 먹거리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거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법원단지라든가 또 그 주변에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 전당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예술과 또 그 주변의 교육시설들 같이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삼성이라든가 롯데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단지가 만들어지고 직장인들이 들어오겠죠. 판매시설과 유통시설들 이런 것들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와 또 강남대로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변이 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반포와 서초와의 구간, 이 구간에 주거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그 주변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가 이런 형태로 고층 빌딩부터 해서 업무단지가 만들어지고 지하가 이제 도로가 된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주변 또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너무 노후화된 단지다 보니까 당연히 저층의 이용객도 떨어진 상황이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쇼핑몰부터 오피스 빌딩 또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 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 고급 주택가 또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좋고요. 또 그 주변 파락군이라든가 지속적인 수요가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수요 발생 지역, 또 개발허지라든가 시설성 높은 또 신축 부지, 거기에 또 보유 또한 거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노려보시고 한번 서초구에 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 3구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억 원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은 오피스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역삼동 하면은 참 회사도 많고 직장인들이 밀집된 지역이죠. 그 테헤란로 중심에서 이번엔 오피스텔 유형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어떤 투자의 방법 보고 계실지 여기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도보 3분거리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삼성과 롯데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같이 업무지구도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 연결되는 지하 구간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 유동인구도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주로 업무지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강남역 주변의 대형 상권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용의 어떤 편의성도 좋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이 또 업무지구로 더욱더 재탄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2030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혼자 사는 1.5룸이라든가 주요 업무시설과 업무와 주거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굉장히 찾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말씀드린 대로 각종 또 광역교통 버스망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주변의 교통시설들 또는 또 종합병원들 이런 것들이 관공서까지 연결된 지역들이 워낙 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남 지역 중에서도 메인이면서 강남의 업무지구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업 지역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를 현재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과 수익까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은 단순하게 호텔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과 업무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숙박시설 외에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또 업무와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 구조가 좋아지고 각 또 중소기업부터 해서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직장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주거 업무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수요들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복합개발이죠. 지하 지상 구간을 같이 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탄천 정비 사업과 송파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현재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 같이 연결된 지상 구간 개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현재 호텔, 오피스텔 또 판매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 구간은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급행철도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상 지하가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용적률이 현재 600에서 800%까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의 평가 기준은 달라지고 당연히 상업지 안에 들어간 물건들은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대 예상가는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임대 중이고요.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아주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익형과 차익을 같이 볼 수 있고요. 수익률로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고 또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월세는 물론이고요.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보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1:1 상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과연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무료 1:1 상담으로 이야기 나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시는 길에 비가 좀 많이 쏟아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지금 TV 앞에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역 살펴보고 싶은데 이사님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 영등포 당산동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요거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역삼동 다세대 주택 이것도 뭐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네요. 자, 2호선과 9호선 지나는 당산역 부근이고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은요. 약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처음에 소개 때부터 정말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입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입지 보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인데 저 오피스텔이 정확히 어떻게 좀 위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변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영등포에서는 여의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당산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투룸 오피스텔인데 뭐 방 2개 거실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금은 굉장히 전세를 활용하셨을 때 투자금은 1,000만 원 정도면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소액 투자를 알짜배기 그 부동산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위치는요. 당산역에서 가까이에 있죠. 예. 당산역 하면 더블 역세권이죠. 9호선 지나가죠. 2호선 지나가죠. 더블 역세권도 골드라인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당산역 바로 다음이 여의도역이죠. 그래서 여의도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산역 이쪽에 있는 데는 그냥 걸어서도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우선 좋은 게 이 한강 시민공원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이제 안양천 있죠? 안양천도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로 지나가죠. 안양천도 이용하고 이 업무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근데 주변에 아파트가 요즘 이 당산동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투룸, 오피스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예, 일단 생활 인프라 자체도 중고등학교, 초중고 있죠. 뭐 코스트코나 뭐 롯데, 이마트, 타임스퀘어, 청과물 시장, 롯데마트 이렇게 시장 이용도 좋고요. 또 세무서, 구청, 경찰서, 관공서도 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뭐 성심병원이라든가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전통시장이라서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다른 곳하고 틀리게 생활 비용이 조금 농산물이나 이런 마트나 이런 게 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이렇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안양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자연 인프라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또 직주 근접지로 여러분들이 뭐 바로 이웃하는 여의도 이쪽 일자리 많이 있죠. 바로 다리 건너면 공덕 업무단지나 상업 업무지역 이쪽에 또 바로 이웃하게요. 참 5호선도 있습니다. 5호선이 이 종로 광화문 다 지나가죠. 예, 그래서 그쪽도 되고 또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마곡 또 이 다리 건너면 또 상암이라든지 지벨리라든지 직주 근접지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강남이죠. 예, 근데 요새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뭐 30분 안으로 30분이면 강남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사실은 급행으로 강남역, 신논현역까지 제가 타봤거든요. 16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보니까는 참 직주 근접, 우리가 출퇴근하기에도 편리하고 거기에다가 생활도 편리하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저희가 예전에 알던 영등포구 조금은 오래된 지역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될지도 궁금한데요. 오피스텔 주변으로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일단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젊은이들이 영등포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때문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영등포 하면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살기 좋은 뭐 한양 도심에서 3도심에 영등포가 들어가죠. 또 주변에 이제 이 도시정비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아니면 오래된 주택이 이제 조금 고층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영등포에서는 우리가 조금 눈에 가시 같은 곳이 있죠. 예, 그 영등포역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쪽방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곳도 이제 정비를 한답니다. 참 이제 앞으로 영등포 주변이 더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뭐 영구 임대 행복주택, 뭐 주상복합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더 살기 좋은 그런 영등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영등포 하면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 뭐 한국의 맨해튼이다. 그런데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있고 이쪽은 주거도 별로 없지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바로 이웃하는 영등포에서도 당산동에 많이 인기가 있다. 영등포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면은 지금 신안산선이 지금 이쪽으로 주축을 이루고 영등포를 지나가죠. 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여의도, 영등포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가 여러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옆에 GTX죠. 여의도. 당산동 바로 옆이 GTX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환승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신림선도 또 더 이쪽에 2호선도 있고 그런데 신림선까지 또 그 조밀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 생활 인프라 좋아지고 다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이 서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래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지금 이쪽에 국회의사당로가 이쪽이 빠르게 지금 그전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도로가 완공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좋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몇십 분 걸렸는데 이제 10분대로 이렇게 10분,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이곳이 이제 안양천 지하로 가는 겁니다. 안양천 지하로 들어가는 건데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굉장히 이쪽 지나가는 쪽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곳하고 지금 일부 연계돼서 이제 요 월드컵 대교하고 일부 연계돼서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9월 1일 날 요 완공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 기다리고 거의 뭐 8, 9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원하던 게 드디어 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산동에서는 접근이 더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 좋은 그런 쪽에 당산동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얼마 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돼서 길이 시원하게 뚫리게 됐죠. 바로 저희가 만나보는 영등포구 당산동도 이런 교통 호재까지 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보는 정보의 주인공은 가격이 될 것 같은 게 1,0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아니 서울 안에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투룸 오피스텔이잖아요. 가격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제 투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룸하고 거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투룸이면 거실 없나요? 근데 거실도 있습니다. 뭐 3베이 구조도 있고 2베이 구조도 있고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매매가가 왜 1,000만 원 투자밖에 안 되느냐? 매매가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뭐 저 원자재값이나 땅값, 토지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이제 만나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억 2,200에서 3억 4,7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는데 전세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전세를 이렇게 전세 세입자 들어오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잔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도 이제 월세가 뭐 보증금이 보통 2,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뭐 두세 개 가지고 있으면 연금처럼 내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연금처럼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제 대출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6,500만 원에서 7,700만 원. 처음에 좀 부담되면 대출을 조금 안고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우선 뭐 이렇게 대출이 좀 나오는 거는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영등포 당산동 같은 경우는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게다가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1, 2인, 뭐 1, 2인이 살 수 있는 고급 인테리어로 갖춰져 있고 또 2030 플랜으로 이 영등포의 그 초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아주 풍부한 지역, 직주 근접지. 또 하나 좋은 거는 계속적으로 도로, 신안산선, 제물포터널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이렇게 교통 호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 따라 지가 상승한다고 그러죠. 지금 계속적으로 그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교통도 편리해지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방도 2개고요. 거실까지 있는 오피스텔 1,000만 원대 투자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주택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구 안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 쪽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높은 빌딩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자, 역삼동의 주택이거든요. 주택이 정확하게 테헤란로 근처일지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역삼동 하면은 지금 이 지역 있죠. 삼성동. 이쪽 삼성동, 뭐 청담동, 대치동, 또 압구정동 이런 쪽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사실상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역삼동이 지금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쪽도 토지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값이나 또 인건비까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스갯소리죠.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 게다가 이제 뭐 리스크가 좀 다른 지역보다 적게 투자해도 조금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예,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래서 역삼역에서 조금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이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테헤란로 자체도 뭐 낮에는 막 빌딩 숲이니까 낮에는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고층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일자리가 이 강남 쪽으로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이 삼성역 쪽으로 일자리가 더 배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은 계속적으로 부족한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테헤란로, 삼성역, 지금 이 테헤란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근데 앞으로 삼성역에 빌딩 숲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양쪽으로 일자리가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앞으로 이만큼 생긴다고 하니까 일자리가 거의 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자리가 있는 곳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삼성동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들의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이만큼 크게 일자리의 중심지 앞으로 삼성역이 일자리 중심지로 많이 바뀔 그럴 승산이 보이고요. 또 롯데 칠성 개발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우면 또 수서 역세권 또 이제 앞으로 또 생기는 게 있죠. 남부터미널, 화물터미널, 또 사당 환승센터 이렇게 가까이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강남 쪽의 주택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입지 곳곳에서 호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강남 진입해보고 싶다. 또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호재들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만나보는 역삼동 쪽 주택 주변으로 기대할 만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역삼동은 그 강남의 대형 호재를 바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있죠. 코엑스 뭐 이런 쪽으로 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까지 아주 대규모로 쫙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 더 이상 못 오르게 좀 멈춰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이 뭐 논현동이나 역삼동이나 이 주변 지역이 계속적으로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그 롯데타워, 제2 롯데타워보다 15m가 더 높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뭐 조금 저층으로 몇 개 동으로 할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계돼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일단은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으로 롯데 통합 사업 들어오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연장도 1,600석이나 달하는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삼성동, 이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도 뭐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강남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 있죠. GTX 역사도 들어오고 요 밑에 이제 생활 인프라 여러 가지 판매 시설 골고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밑에 살짝 이렇게 차가 다니게 돼 있고 여기는 광장이 생기는데 서울 광장이 2.5배로 굉장히 멋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쪽에 행사라든가 강남의 모든 중요적인 그 뭐 볼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 지하 도시만 해도 지금 잠실 야구장의 30배랍니다. 왜냐하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그것도 연결이 돼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코엑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구경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르네상스 또 호텔 지금 이제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2개 동으로 또 오픈이 되고 바로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요. 또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렇게 더 넓고 더 크게 또 생길 예정입니다. 게다가 교대역, 서초역까지도 이제 같이 연계돼서 이제 종상향돼서 이제 고층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 양재동, 양재우면 양재동에도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이쪽은 AI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봇 산업이죠. 굉장히 우리나라 그 기술이 높습니다. 이쪽에 양재동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들어와요. AI 대학원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는 뭐 영재들이 많이 모이고 고소득 연봉자들 또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죠. 예, 지하화 사업도 완행 급행으로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강남의 고속도로가 바뀌면서 여기 가림막이 다 철거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서초구와 강남구가 서로 이동도 편하고 아름다워지겠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산책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GTX의 수혜지 강남입니다. 삼성동 생기죠, 양재동 생기죠, 수서동 생기죠. 다 가까운 인근의 3개가 생깁니다. 그만큼 이쪽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고 이쪽으로 오가고 우리가 항상 기준이 강남에서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10분 되느냐, 20분 되느냐 그렇지만 가장
그거 척도를 제일 필요가 없잖아요. 강남에 살면. 그렇죠. 그래서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멀리 뭐 7, 80분 걸리는 거리를 이제 10분, 20분 뭐 이렇게 돼 거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사방으로. 왜? 이쪽에 쇼핑이든 뭐든 문화든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 강남이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 노선 생기죠. 또 위례 과천선도 생기죠. 그래서 노선은 더더욱 또 그 조밀해지고 교통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좋은데 매매가. 우리가 보시면 항상 마지막에 매매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5억 9천만 원 정도면 5억대는 그 우리가 말하는 임대사업자 있죠.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면 뭐 주택이 한둘 있어도 조금 요게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6억 7천까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세가 조금 이쪽이 좀 높죠.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6천만 원에서 지금 좀 계산이 조금 적어야 6천만 원에서 뭐 이렇게 8,500만, 7천만 원까지 좀 계산이 제가 잘못돼 있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의 적은 금액으로 강남에 이 알짜배기 그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를 원하시면 뭐 2천만 원에서 150, 180 그래서 연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고 사실은 주택은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이면 이렇게 똘똘한 역삼동 다세대 주택 투룸에다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은 강남구 역삼동의 투룸 주택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사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죠. 이 하반기의 투자 전략을 1:1 맞춤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상담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참여 역시 가능하니까요.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도 다양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